어느 날 마야는 조용한 밤에 우연히 한 노래를 들었다. 그 노래는 오래된 한국 노래였다. 부드러운 멜로디와 따뜻한 목소리가 마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야는 그 노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다. 들을수록 더 좋아졌다. 가사의 뜻은 잘 몰랐지만 감정은 느낄 수 있었다. 이 노래는 어떤 의미일까? 마야는 한국어가 궁금해졌다. 그날 이후로 마야는 한국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막을 보면서 천천히 이해했다. 하지만 영화를 계속 볼수록 한국의 문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인사하는 모습, 음식을 나누는 장면, 가족과 친구를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새롭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야의 마음은 점점 더 한국으로 향했다. 영화를 보면 볼수록 더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마야는 결심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그날부터 마야는 매일 조금씩 공부했다. 혼자서 단어를 외우고 간단한 문장을 따라 읽었다. 발음이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연습하는 동안 마야의 한국어는 조금씩 좋아졌다. 짧은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야는 다시 생각했다. 직접 한국에 가 보고 싶어. 그 생각은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결국 마야는 한국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마야의 작은 꿈은 천천히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마야는 먼저 학교 시험을 준비해야 했다. 책상에 앉아 조용히 책을 펼쳤다. 어려운 내용도 있었지만 하나씩 천천히 공부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조금 긴장되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수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 복습했다. 그리고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 하지만 마야의 하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밤이 되면 마야는 다시 책을 펼쳤다. 이번에는 한국어였다. 매일 밤 마야는 혼자서 한국어를 연습했다. 단어를 읽고 문장을 따라 말하고 소리를 여러 번 들어보았다. 가끔은 발음이 어려워서 웃기도 했지만 그래도 계속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다. 작은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표현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야는 결심했다. 이제 돈을 모아야 해. 마야는 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고 밝게 인사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다. 일을 하면서도 마야는 항상 이어폰을 가지고 다녔다. 쉬는 시간이나 집에 가는 길에 오래된 한국 노래를 들었다. 잔잔한 멜로디와 따뜻한 목소리는 여전히 마야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매일 같은 노래를 다시 듣고 또 들었다. 들을수록 더 많은 단어가 들리기 시작했다. 조금씩 가사의 의미도 알게 되었다. 몇 달 동안 마야는 이렇게 살았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틈틈이 음악을 들었다. 조금씩 돈이 모였고 한국어도 조금 더 익숙해졌다. 이제 마야는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래서 마야는 비행기 표를 샀다.
표를 사는 순간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너무 기뻤다.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머물 곳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호텔은 너무 비쌌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민박을 알게 되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했고 한국 사람들의 생활을 가까이 경험도 할 수 있었다. 마야는 생각했다고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민박에서 머물기로 했다. 서울에 있는 한 오래된 한옥이었다. 그곳에는 따뜻한 미소를 가진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마야는 그 집의 작은 방 하나를 빌리게 되었다. 조용한 마당, 나무 문,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 영화에서 보던 바로 그 한옥이었다. 마야는 그곳에서 지낼 자신을 상상했다. 한옥의 마루에 앉아 바람을 느끼는 모습, 아침에 일어나 조용한 골목을 걷는 모습, 생각할수록 마음이 두근거렸다. 정말 그곳에 가게 되는 거야. 마야의 꿈은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야는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천천히 가방을 꺼냈다. 바닥에 큰 캐리어를 놓고 하나씩 짐을 싸기 시작했다. 먼저 추운 날씨를 위해 따뜻한 옷을 넣었다. 두꺼운 스웨터와 코트도 조심히 접어서 넣었다. 그리고 한국의 장마에 대해 떠올렸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벼운 우비도 챙겼다. 또 한국은 덥고 습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마야는 작은 부채 하나를 가방에 넣었다. 더운 날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았다. 잠시 멈춘 마야는 책상 위를 바라보았다.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마야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모아서 가방에 넣었다. 보고 싶을 때 꺼내 보고 싶었다. 그리고 친구들이 써준 편지도 챙겼다. 편지에는 따뜻한 말들이 가득했다. 읽을 때마다 힘이 날 것 같았다. 마야는 이스탄불에서 산 작은 선물들도 넣었다. 한국에서 만날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다. 그리고 한옥에서 함께 지낼 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것도 있었다. 직접 고른 터키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였다.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가방에 넣었다. 모든 짐을 다 싸고 나서 마야는 천천히 지퍼를 닫았다. 이제 정말 떠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마야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내일이면 설렘과 긴장이 함께 있었다. 다음 날 마야는 친구들을 만났다. 마지막으로 함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다.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마음 한쪽은 조금 아쉬웠다. 그 후에는 가족의 집에 갔다.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따뜻한 시간이 천천히 지나갔다. 그리고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다. 가족과 친구들이 마야를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다. 마야는 조금 긴장했다.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이었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기뻤다. 이제 정말 한국에 가게 되는 순간이었다. 마야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마야의 새로운 여행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다. 마야는 천천히 여권을 손에 들고 출국 심사대로 걸어갔다. 조금 긴장했지만 차분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 순간 마야는 진짜로 떠난다는 것을 실감했다. 마야는 게이트로 향했다. 비행기를 보자 가슴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야는 비행기에 올랐다. 자리로 가서 앉고 창가 밖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그리고 땅을 떠나는 순간 마야는 조금 무서웠다. 손을 꼭 잡고 숨을 참았다. 하지만 곧 마야는 눈을 크게 떴다. 비행기는 점점 높이 올라갔다. 창밖에는 넓은 하늘과 부드러운 구름이 보였다. 마야는 천천히 숨을 쉬며 구름을 바라보았다. 아래를 보니 도시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익숙한 거리와 집들이 멀어지고 있었다. 마야는 창밖을 보며 살짝 손을 흔들었다. 보이지 않지만 가족과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조금 슬픈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설렘이 더 컸다. 마야는 다시 구름을 바라보았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풍경이었다. 곧 한국이야. 마야는 눈을 감았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힘이 넘치고 싶었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했다. 비행기의 작은 소리 속에서 마야는 천천히 잠이 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비행기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다. 마야는 눈을 떴다. 창밖을 보자 작은 집들과 도로, 자동차, 그리고 긴 다리들이 보였다. 모든 것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야의 얼굴에 큰 미소가 번졌다. 도착했어. 마야는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버스 번호와 할머니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마야는 그 번호를 천천히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머릿속에 꼭 기억하려고 했다. 비행기가 착륙했다. 마야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안으로 걸어갔다. 조금 피곤했지만 마음은 밝았다. 마야는 바로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도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야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서울로 향하는 길을 즐기고 있었다. 어느 날 마야는 조용한 밤에 우연히 한 노래를 들었다. 그 노래는 오래된 한국 노래였다. 부드러운 멜로디와 따뜻한 목소리가 마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야는 그 노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다. 들을수록 더 좋아졌다. 가사의 뜻은 잘 몰랐지만 감정은 느낄 수 있었다. 이 노래는 어떤 의미일까? 마야는 한국어가 궁금해졌다. 그날 이후로 마야는 한국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막을 보면서 천천히 이해했다. 하지만 영화를 계속 볼수록 한국의 문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인사하는 모습, 음식을 나누는 장면,
가족과 친구를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새롭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야의 마음은 점점 더 한국으로 향했다. 영화를 보면 볼수록 더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마야는 결심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그날부터 마야는 매일 조금씩 공부했다. 혼자서 단어를 외우고 간단한 문장을 따라 읽었다. 발음이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연습하는 동안 마야의 한국어는 조금씩 좋아졌다. 짧은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야는 다시 생각했다. 직접 한국에 가 보고 싶어. 그 생각은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결국 마야는 한국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마야의 작은 꿈은 천천히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마야는 먼저 학교 시험을 준비해야 했다. 책상에 앉아 조용히 책을 펼쳤다. 어려운 내용도 있었지만 하나씩 천천히 공부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조금 긴장되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수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 복습했다. 그리고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 하지만 마야의 하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밤이 되면 마야는 다시 책을 펼쳤다. 이번에는 한국어였다. 매일 밤 마야는 혼자서 한국어를 연습했다. 단어를 읽고 문장을 따라 말하고 소리를 여러 번 들어보았다. 가끔은 발음이 어려워서 웃기도 했지만 그래도 계속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다. 작은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표현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야는 결심했다. 이제 돈을 모아야 해. 마야는 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고 밝게 인사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다. 일을 하면서도 마야는 항상 이어폰을 가지고 다녔다. 쉬는 시간이나 집에 가는 길에 오래된 한국 노래를 들었다. 잔잔한 멜로디와 따뜻한 목소리는 여전히 마야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매일 같은 노래를 다시 듣고 또 들었다. 들을수록 더 많은 단어가 들리기 시작했다. 조금씩 가사의 의미도 알게 되었다. 몇 달 동안 마야는 이렇게 살았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틈틈이 음악을 들었다. 조금씩 돈이 모였고 한국어도 조금 더 익숙해졌다. 이제 마야는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래서 마야는 비행기 표를 샀다. 표를 사는 순간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너무 기뻤다.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머물 곳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호텔은 너무 비쌌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민박을 알게 되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했고 한국 사람들의 생활을 가까이 경험도 할 수 있었다. 마야는 생각했다고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민박에서 머물기로 했다. 서울에 있는 한 오래된 한옥이었다. 그곳에는 따뜻한 미소를 가진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마야는 그 집의 작은 방 하나를 빌리게 되었다. 조용한 마당, 나무 문,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
영화에서 보던 바로 그 한옥이었다. 마야는 그곳에서 지낼 자신을 상상했다. 한옥의 마루에 앉아 바람을 느끼는 모습, 아침에 일어나 조용한 골목을 걷는 모습, 생각할수록 마음이 두근거렸다. 정말 그곳에 가게 되는 거야. 마야의 꿈은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야는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천천히 가방을 꺼냈다. 바닥에 큰 캐리어를 놓고 하나씩 짐을 싸기 시작했다. 먼저 추운 날씨를 위해 따뜻한 옷을 넣었다. 두꺼운 스웨터와 코트도 조심히 접어서 넣었다. 그리고 한국의 장마에 대해 떠올렸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벼운 우비도 챙겼다. 또 한국은 덥고 습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마야는 작은 부채 하나를 가방에 넣었다. 더운 날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았다. 잠시 멈춘 마야는 책상 위를 바라보았다.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마야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모아서 가방에 넣었다. 보고 싶을 때 꺼내 보고 싶었다. 그리고 친구들이 써준 편지도 챙겼다. 편지에는 따뜻한 말들이 가득했다. 읽을 때마다 힘이 날 것 같았다. 마야는 이스탄불에서 산 작은 선물들도 넣었다. 한국에서 만날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다. 그리고 한옥에서 함께 지낼 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것도 있었다. 직접 고른 터키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였다.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가방에 넣었다. 모든 짐을 다 싸고 나서 마야는 천천히 지퍼를 닫았다. 이제 정말 떠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마야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내일이면 설렘과 긴장이 함께 있었다. 다음 날 마야는 친구들을 만났다. 마지막으로 함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다.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마음 한쪽은 조금 아쉬웠다. 그 후에는 가족의 집에 갔다.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따뜻한 시간이 천천히 지나갔다. 그리고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다. 가족과 친구들이 마야를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다. 마야는 조금 긴장했다.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이었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기뻤다. 이제 정말 한국에 가게 되는 순간이었다. 마야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마야의 새로운 여행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다. 마야는 천천히 여권을 손에 들고 출국 심사대로 걸어갔다. 조금 긴장했지만 차분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 순간 마야는 진짜로 떠난다는 것을 실감했다. 마야는 게이트로 향했다. 비행기를 보자 가슴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야는 비행기에 올랐다. 자리로 가서 앉고 창가 밖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그리고 땅을 떠나는 순간 마야는 조금 무서웠다.
손을 꼭 잡고 숨을 참았다. 하지만 곧 마야는 눈을 크게 떴다. 비행기는 점점 높이 올라갔다. 창밖에는 넓은 하늘과 부드러운 구름이 보였다. 마야는 천천히 숨을 쉬며 구름을 바라보았다. 아래를 보니 도시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익숙한 거리와 집들이 멀어지고 있었다. 마야는 창밖을 보며 살짝 손을 흔들었다. 보이지 않지만 가족과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조금 슬픈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설렘이 더 컸다. 마야는 다시 구름을 바라보았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풍경이었다. 곧 한국이야. 마야는 눈을 감았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힘이 넘치고 싶었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했다. 비행기의 작은 소리 속에서 마야는 천천히 잠이 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비행기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다. 마야는 눈을 떴다. 창밖을 보자 작은 집들과 도로, 자동차, 그리고 긴 다리들이 보였다. 모든 것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야의 얼굴에 큰 미소가 번졌다. 도착했어. 마야는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버스 번호와 할머니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마야는 그 번호를 천천히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머릿속에 꼭 기억하려고 했다. 비행기가 착륙했다. 마야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안으로 걸어갔다. 조금 피곤했지만 마음은 밝았다. 마야는 바로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도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야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서울로 향하는 길을 즐기고 있었다. 어느 날 마야는 조용한 밤에 우연히 한 노래를 들었다. 그 노래는 오래된 한국 노래였다. 부드러운 멜로디와 따뜻한 목소리가 마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야는 그 노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다. 들을수록 더 좋아졌다. 가사의 뜻은 잘 몰랐지만 감정은 느낄 수 있었다. 이 노래는 어떤 의미일까? 마야는 한국어가 궁금해졌다. 그날 이후로 마야는 한국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막을 보면서 천천히 이해했다. 하지만 영화를 계속 볼수록 한국의 문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인사하는 모습, 음식을 나누는 장면, 가족과 친구를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새롭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야의 마음은 점점 더 한국으로 향했다. 영화를 보면 볼수록 더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마야는 결심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그날부터 마야는 매일 조금씩 공부했다. 혼자서 단어를 외우고 간단한 문장을 따라 읽었다. 발음이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연습하는 동안 마야의 한국어는 조금씩 좋아졌다. 짧은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야는 다시 생각했다. 직접 한국에 가 보고 싶어. 그 생각은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결국 마야는 한국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마야의 작은 꿈은 천천히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마야는 먼저 학교 시험을 준비해야 했다. 책상에 앉아 조용히 책을 펼쳤다. 어려운 내용도 있었지만 하나씩 천천히 공부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조금 긴장되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수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 복습했다. 그리고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 하지만 마야의 하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밤이 되면 마야는 다시 책을 펼쳤다. 이번에는 한국어였다. 매일 밤 마야는 혼자서 한국어를 연습했다. 단어를 읽고 문장을 따라 말하고 소리를 여러 번 들어보았다. 가끔은 발음이 어려워서 웃기도 했지만 그래도 계속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다. 작은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표현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야는 결심했다. 이제 돈을 모아야 해. 마야는 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고 밝게 인사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다. 일을 하면서도 마야는 항상 이어폰을 가지고 다녔다. 쉬는 시간이나 집에 가는 길에 오래된 한국 노래를 들었다. 잔잔한 멜로디와 따뜻한 목소리는 여전히 마야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매일 같은 노래를 다시 듣고 또 들었다. 들을수록 더 많은 단어가 들리기 시작했다. 조금씩 가사의 의미도 알게 되었다. 몇 달 동안 마야는 이렇게 살았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틈틈이 음악을 들었다. 조금씩 돈이 모였고 한국어도 조금 더 익숙해졌다. 이제 마야는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래서 마야는 비행기 표를 샀다. 표를 사는 순간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너무 기뻤다.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머물 곳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호텔은 너무 비쌌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민박을 알게 되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했고 한국 사람들의 생활을 가까이 경험도 할 수 있었다. 마야는 생각했다고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민박에서 머물기로 했다. 서울에 있는 한 오래된 한옥이었다. 그곳에는 따뜻한 미소를 가진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마야는 그 집의 작은 방 하나를 빌리게 되었다. 조용한 마당, 나무 문,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 영화에서 보던 바로 그 한옥이었다. 마야는 그곳에서 지낼 자신을 상상했다. 한옥의 마루에 앉아 바람을 느끼는 모습, 아침에 일어나 조용한 골목을 걷는 모습, 생각할수록 마음이 두근거렸다. 정말 그곳에 가게 되는 거야. 마야의 꿈은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야는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천천히 가방을 꺼냈다. 바닥에 큰 캐리어를 놓고 하나씩 짐을 싸기 시작했다. 먼저 추운 날씨를 위해 따뜻한 옷을 넣었다. 두꺼운 스웨터와 코트도 조심히 접어서 넣었다. 그리고 한국의 장마에 대해 떠올렸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벼운 우비도 챙겼다. 또 한국은 덥고 습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마야는 작은 부채 하나를 가방에 넣었다. 더운 날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았다. 잠시 멈춘 마야는 책상 위를 바라보았다.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마야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모아서 가방에 넣었다. 보고 싶을 때 꺼내 보고 싶었다. 그리고 친구들이 써준 편지도 챙겼다. 편지에는 따뜻한 말들이 가득했다. 읽을 때마다 힘이 날 것 같았다. 마야는 이스탄불에서 산 작은 선물들도 넣었다. 한국에서 만날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다. 그리고 한옥에서 함께 지낼 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것도 있었다. 직접 고른 터키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였다.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가방에 넣었다. 모든 짐을 다 싸고 나서 마야는 천천히 지퍼를 닫았다. 이제 정말 떠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마야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내일이면 설렘과 긴장이 함께 있었다. 다음 날 마야는 친구들을 만났다. 마지막으로 함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다.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마음 한쪽은 조금 아쉬웠다. 그 후에는 가족의 집에 갔다.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따뜻한 시간이 천천히 지나갔다. 그리고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다. 가족과 친구들이 마야를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다. 마야는 조금 긴장했다.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이었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기뻤다. 이제 정말 한국에 가게 되는 순간이었다. 마야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마야의 새로운 여행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다. 마야는 천천히 여권을 손에 들고 출국 심사대로 걸어갔다. 조금 긴장했지만 차분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 순간 마야는 진짜로 떠난다는 것을 실감했다. 마야는 게이트로 향했다. 비행기를 보자 가슴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야는 비행기에 올랐다. 자리로 가서 앉고 창가 밖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그리고 땅을 떠나는 순간 마야는 조금 무서웠다. 손을 꼭 잡고 숨을 참았다. 하지만 곧 마야는 눈을 크게 떴다. 비행기는 점점 높이 올라갔다. 창밖에는 넓은 하늘과 부드러운 구름이 보였다. 마야는 천천히 숨을 쉬며 구름을 바라보았다. 아래를 보니 도시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익숙한 거리와 집들이 멀어지고 있었다. 마야는 창밖을 보며 살짝 손을 흔들었다. 보이지 않지만 가족과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조금 슬픈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설렘이 더 컸다. 마야는 다시 구름을 바라보았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풍경이었다. 곧 한국이야. 마야는 눈을 감았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힘이 넘치고 싶었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했다. 비행기의 작은 소리 속에서 마야는 천천히 잠이 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비행기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다. 마야는 눈을 떴다. 창밖을 보자 작은 집들과 도로, 자동차, 그리고 긴 다리들이 보였다. 모든 것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야의 얼굴에 큰 미소가 번졌다. 도착했어. 마야는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버스 번호와 할머니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마야는 그 번호를 천천히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머릿속에 꼭 기억하려고 했다. 비행기가 착륙했다. 마야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안으로 걸어갔다. 조금 피곤했지만 마음은 밝았다. 마야는 바로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도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야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서울로 향하는 길을 즐기고 있었다.